두 번째 뉴스는 4대강보 활용 방안 퇴보 지적이라는 뉴스입니다. 저수지 활용과 취수구 개선 사항이 빠져 있다. 그래서 그 최근 환경부가 가뭄 녹조 대책으로 댐, 보, 하구뚝 과학적 연계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번 대책이 지난 2017년 3월에 내놨던 4대강 보 운영 방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발표된 내용이 왜 2017년에 비해서 퇴보됐다라는 지적을 듣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6년 전과 달리 쌓인 물, 저수지의 물 활용 방안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양수장 취수구에 대해서 양수장에서 물을 빼와야 되잖아요. 예. 그 취수구 조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없어요. 예. 근데 그 2007년 6년 전 방안이라면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이거든요. 이전이죠. 예, 두 달 전이요. 2017년 3월 당시에는 환경부 외에도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연계 그 운영 방향에 참여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수지 뚝 높이기를 통해서 저수지에 저장됐던 물의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었어요. 당시 환경부가 4대강 보호 수문을 개방하고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면 각 보의 평균 유석이 한 20에서 120% 정도 증가한다. 그래서 녹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어요. 근데 그 대신에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서 수위가 낮아졌을 때는 취수가 곤란한 양수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수장 25가지 취수구를 낮추고 또 어도도 10곳, 16곳을 만드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에 있는 물이 수위가 낮아져도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 이번에 발표한 게 없군요. 예. 예, 이 주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정모 관장님이 이 4대강보 활용 방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에 대한 문제점, 이걸 오늘 심층 해설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과학뉴스가 끝나는 대로 좀 더 자세하게 이정모 관장님이 쉽게 설명하시려고 개념도까지 이렇게 그려오셨어요. 그걸 보고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학뉴스 중에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주제인데요. 펭귄똥, 고래똥, 똥하면 이제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저 아이들은 똥, 방귀, 엉덩이 얘기 나오면 난리 납니다. 근데 이거는 어른들이나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심각한 주제입니다. 펭귄똥, 고래똥이 줄어들어서 남극바다가 위기다. 아니, 펭귄똥, 고래똥이 줄어들었는데 왜 남극바다가 위기고 남극 생태계가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 걸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어쨌든 뭐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문득 생각나는 게 관장님이 그 과천 국립과학관장직을 그 2월달에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고양시의 한양문고 그 근처에 낸 게 펭귄 각종과학관이잖아요. 예. 그 펭귄자를 앞에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펭귄 좋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펭귄이었고 예. 또 군대 가서도 별명이 펭귄이었어요.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펭귄이랑 딱 매칭이 돼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왜 펭귄인지 모르겠는데 군대 가서는 옆차기 할 때 팔이 안 올라가지고 다 펭귄이 태권도하는 것처럼 아장아장 된 데서 붙은 약간 슬픈 별명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공룡이 더 좋습니까? 펭귄이 더 좋습니까? 사실 펭귄도 공룡입니다. 그래요? 네, 모든 새는 공룡이에요. 그럼 펭귄도 새인가요? 그래, 펭귄 새죠. 펭귄이 새니까 새는 공룡이죠. 못 나는 새. 예. 근데 바닷속엔 나는 것처럼 바닷속에서 날죠. 속도가 빨리 제트기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다를 나는 새라고도 표현 많이 하십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저 예전에 펭귄 영화를 봤었는데, 그 펭귄은 나중에 또 다른 또 과학 시간에 아주 그 깊게 한번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예. 펭귄똥 감소와 남극바다 위기, 이게 스페인 알달루시아 해양과학연구원에서 최근 이제 국제학술지 네이처면 유명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한 내용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펭귄똥이 사라지면서 남극 생태계가 위기를 맞았다. 그러니까 펭귄똥에 들어있는 철분이 똥에 철분이 있잖아요. 바다 먹이사슬의 맨 아래에 있는 플랑크톤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턱근 펭귄이라고 있는데요. 이 턱근 펭귄이 남극해로 보내는 철분 양이 1980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러면서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갖고 있는 거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펭귄도 여러 종류가 있었을 텐데 연구 대상이었던 턱근, 발음을 잘해. 턱근 펭귄은 어떤 종류 펭귄인가요? 그 펭귄도 혹시 뭐 식물이 지표 식물이 있듯이 이 턱근 펭귄이 지표 펭귄인가요? 아주 지표 식물이 있지만 지표 펭귄이 있다는 얘기 잘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예. 못 들어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턱근 펭귄은 좀 턱근을 낸 것처럼 생겼어요. 네. 모양 때문에 예, 붙여진 얼굴에 이름인 그렇게 거죠? 생겼습니다. 예. 턱근 펭귄의 똥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개체 수가 감소했다는 말이죠. 예, 턱근 펭귄은 젠투 펭귄 같은 속인데요. 남태평양과 남극해 인근 섬의 해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라면 키가 70cm밖에 안 돼요. 예. 이 턱 밑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요. 1980년대 이후로 수가 급감해서 절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배설물이 그만큼 줄어서 남극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펭귄이 바다로 보내는 철분이 줄면 예. 해양 생태계가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펭귄 똥에 들어있는 철분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데 그 플랑크톤은 그냥 똥에 포함된 철분을 먹고 자라거든요. 예. 근데 플랑크톤이 늘면 크릴 같은 크릴도 늘고 작은 물고기도 물고기, 늘 예. 거잖아요. 그럼 펭귄과 고래도 번성하겠죠. 예. 근데 반대로 플랑크톤이 줄면 크릴이나 작은 물고기도 줄어들 것이고 그럼 펭귄과 고래까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펭귄 똥의 철분은 이산화탄소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펭귄 똥이 많으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얘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어. 바닷속에 가라앉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한 상태에서 가라앉기 때문에 대기에 있는 대기와 물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바다는 매년 인간이 배출한 탄소의 한 30% 정도를 흡수했는데 그러니까 펭귄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플랑크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탄소 흡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그 빙하가 녹는 게 이제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듯이 네. 펭귄 똥도 결국 이렇게 기후 환경 변화 때문에 그 생태계에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내뿜는 것뿐만 아니라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했었는데 펭귄의 똥에부터 시작한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서 근데 그만큼이 사라진 거죠. 아, 귀한 똥이네요. 네. 근데 고래똥도 펭귄똥만큼 바다 생태계에 유익한데 고래똥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약간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2010년 미국 버먼트대와 하버드대 공동 연구진은 또 고래 펌프 이론 뭐 이런 걸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고래 펌프 이론은 그 말 펌프예요. 우리 펌프질하는 그 펌프인데 고래가 이제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좀 먹이를 먹어요. 예. 그러니까 한 100m 뭐 아래에서 깊은 바다에서 먹이를 잡아먹고 이 똥은 위로 올라와서 쌉니다. 아, 똥은 싼다가 아니라 똥은 위에서 넣어요. 똥을 넣어요. 그러니까 고래의 똥은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의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해 수면 가까이 막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먹이 사슬을 따라서 생태계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양분들이 그러니까 고래의 똥을 통해서 수면까지 가까이까지 올라오고 얕은 바다까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얕은 바다에 올라오면 거기에 있는 이제 바다새와들이 또 물고기들 먹을 거잖아요. 또 어떤 물고기냐면 육지로 올라오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회기성 어류, 연어 같은 것들. 그 연어 같은 회기성 어류나 바다새를 통해서 먹여 들어갔는데 그들도 똥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 똥이 어디로 오겠어요? 결국 육지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다새와 그러니까 회기성 어류들이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똥 속에 있는 피 원석이 있잖아요. 그걸 육지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요 매년 한 14만 톤의 인이 육지에 쌓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고 토양이 풍요로워졌던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과거에 4%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 대형 초식동물의 똥으로 배출하던 것도 이전에 비해서 8% 줄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은 동물들의 똥을 통해서 그 생태계의 먹이사를 시작했는데 대형 포유들도 줄어들고 고래도 줄어들고 펭귄도 줄어들면서 이 생태계의 그 먹이 사슬의 흐름 속에서 이동하던 영양분들의 흐름이 끊긴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 개체수가 준 것만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이 개체수가 줄어서 슬픈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